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한국인들은 채팅할 때 물결 표시를 많이 쓰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라는 글이 한 영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 SNS 게시글 등 어떠한 곳에서 물결 표시를 보더라도 궁금증을 갖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결표의 문자 기호로서의 의미는 기간이나 범위를 나타내거나 다른 말이 덧붙을 수 있음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문장 보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특히 인터넷상에서 말을 길게 발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음 표기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친한 친구 사이끼리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어떻게 지내? 물결, 물음표, 밥은 먹었어? 물결, 물음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아래 댓글을 보면 재미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단어의 소리를 끌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어로 예를 들면 한 글자를 여러 번 써서 소리를 끌면 되죠. 헤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어로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한 글자를 이렇게 길게 끌게 된다면 어색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결을 추가하면 단어의 소리가 좀 더 강조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이것에 대해 너무 웃었네요. 덕분에 이것에 대한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렸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을 때 물결 같은 기호를 잘 사용하지 않는 조금 무뚝뚝한 편인 나라의 사람들은 영어권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영어권의 사람들은 물결 기호를 애교나 농담으로 쓰지 않고 수학적인 의미로만 쓰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 서로 다른 국적의 연인이 만나 소통과 문화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었지만 재미난 일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파커이고 호주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 관심이 많고 특히 K-팝을 좋아하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블랙핑크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의 제니는 저의 최애 아이돌입니다. 제니는 저의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노래와 춤 미모에 모두 반했었거든요. 저는 제니의 모든 소식을 찾아보고 팬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언젠가 꼭 제니를 실제로 만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호주에 살고 있었고 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언어 교환 사이트에 가입을 했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여럿이서 대화하기도 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라는 아이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걸었죠. 그녀는 한국인이었고 영어는 서툴렀지만 어떻게든 대화하려 애쓰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시차가 1시간밖에 나지 않았어. 우리는 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니는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었고 실제 이름은 지은킴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저와 제니는 지은이는 취향과 관심사가 비슷해서 말이 잘 통했죠. 지은이는 K-팝에 관심 있는 저에게 다른 한국 문화도 많이 알려주었어요. 태권도, 라면, 한복 등 알면 알수록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된 이유는 어느 순간 블랙핑크 제니보다 지은이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소통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어는 발음이 어려웠고 문법이 복잡하진 않았지만 영어와 순서가 달라서 헷갈렸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높임말이 매우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한국의 높임말 문화는 한국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문화였기 때문에 저는 지은이에게 높임말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높임말 문화는 가족 또는 친한 사이에서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이 특징이라 처음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보통은 존중하는 의미로 쓰인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럴수록 저의 한국어 실력에 자신감이 떨어져 갔어요. 저는 지은이에 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가득 찼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지은이에게
표현할 방법조차 충분하게 찾지 못하는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건 시그널이다. 그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를 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모습에 저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차가 많았고 서울에는 건물이 빼곡하고 반짝이는 간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곧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으로 가득 찼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1년 가까이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지은이의 학교 앞에서 꽃을 사들고 지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미안한 일이죠. 멀리서 사진으로만 보았던 지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도 안 되지만 지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마이클, 진짜 너야? 언젠가 지은이와 채팅을 할 때 마이클, 너를 꼭 한국에 초대하고 싶어. 우리가 만날 날이 올까? 우리 엄마 김치찌개를 꼭 한 번 먹어봐야 하는데. 진짜 한 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을 맛이거든. 나도 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먹고 싶다. 호주에 가면 진짜로 코알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호주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 같은 모습에 저는 더욱 그녀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끔 그녀의 말투에서 애교 섞인 귀여운 호감 표현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저도 물결표 중독에 빠지게 되었죠. 지은, 안녕? 그러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지은이는 박수까지 치며 웃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 설마 마이클, 내 채팅 말투를 따라하는 거야? 정말로? 저는 지은이의 반응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한국어 발음이 어색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이의 채팅 습관 중에 물결이라던가 문장 끝에 물결, 물음표 표시를 자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은이 말고도 한국인 친구들 중에는 물결표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것이 귀여워 보였고 한국식 애교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은이가 저에게 보이는 호감 표현이라고 엄청난 착각을 했던 것이었죠. 난 무슨 오해를 한 거지? 그냥 호주로 돌아간다고 말할까? 혼자 착각해서 이렇게 먼 한국까지 오다니. 지금 당장 호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 내가 생각한 그대로야.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아. 오늘은 내가 쏜다. 한국의 맛집을 소개해줄게. 하지만 지은이는 당황하지 않도록 한국 문화 체험을 시켜주겠다며 대학가 근처 맛집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로 오게 된 한국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재치 있는 모습과 한국인 특유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에 더욱 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영어로 말을 했고 그녀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아서 번역기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번역기가 잘못된 말을 전달해줘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한 번은 지은이가 저에게 오늘 학교 수업 끝나고 저녁에 같이 밥 먹으러 갈래? 라고 물었는데 번역기가 Do you want to eat rice with me tonight? 라고 번역해 주었어요. 영어로 밥만 먹고 싶냐고 물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은이가 밥만 먹고 싶은 줄 알았고 밥만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 라고 영어로 물었죠. 하지만 지은이는 번역기가 잘못 번역해준지 몰랐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죠. 되도록이면 한식을 경험하게 해줘야겠다 싶었는데 내가 실수한 건가? 한식이 싫었던 건가? 내가 괜히 여기저기 끌고 다녔구나 싶었대요. 얘기하다 보니 서로 느낌이 이상했고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사실 계획 없이 무작정 온 한국이었기 때문에 조금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가 한국 친구들도 소개시켜 주었고 자신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가족들 또한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해주셨어요. 지은이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4식구였어요. 아버지는 과묵하시지만 친절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지은이가 왜 그렇게 밝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매우 재밌고 요리 솜씨가 아주 훌륭하셨어요. 남동생은 아직 어려서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귀여웠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방문해서 죄송했지만 처음 보는 음식들을 상 가득 차려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매일같이 말했던 김치찌개, 생선김, 그리고 반찬들.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임금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은, 너는 매일 이렇게 먹는 거야. 지은, 말대로 역시 김치찌개 최고다. 근데 마이클, 맵지 않아?
물 줄까요? 조용히 아버지가 물을 주셨고 사실 너무 매웠지만 참고 있었던 저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호주에서 먹어봤던 한국 음식은 이렇게 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은이와 돌아다니면서 저는 점점 익숙해졌고 지금 저는 한국 음식 매니아가 됐어요. 주로 저희는 돌아다닐 때 지하철을 이용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배려심이 참 깊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탔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주머니께서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당황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누구에게 길을 물어도 외면하지 않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자기 일처럼 나서서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던 시간 동안 지은이의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느낀 것은 누구보다 열정이 가득하다는 것이었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습득력 또한 대단했죠. 매일매일 그들을 보면서 저 또한 자극을 받았고 한국어를 공부했던 호주에서의 시간보다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한국어를 더욱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소통하게 되는 즐거움이 커졌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K-팝을 사랑해서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외국인인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감동이었답니다. 저는 호주로 곧 돌아가야 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다음 방학 때는 지은이가 호주로 놀러와서 또 다른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제쯤 지은이에게 고백을 하면 좋을까요? 한국어로 고백을 하면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의 사랑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